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시장에도 새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함께 힘차게 올 한 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큰 틀에서의 시장에 대한 전망과 유망한 섹터까지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전문가들이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투자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머니투데이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약 260명을 대상으로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설문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비중은 35%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달러 자산과 부동산, 현금은 10에서 20%대의 비중으로 그 뒤를 쫓아갔고요. 그런가 하면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또 한국은행 역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한 3% 내외의 적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보겠습니다. 국가별로는 특히 미국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70%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고요. 그 뒤로 한국과 중국이 20%대의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지금 챙겨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올해 저희와 함께 더 좋은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괜찮습니다. 올해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라는 투자처를 찾았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전망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미국 주식 시장은 올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이제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가 주요 IB들의 이 지수 전망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높게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5,330포인트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낮게는 4,400포인트로 하락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모건 스탠리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공급망 문제, 정책, 세금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역주행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BCA 리서치에서는 얼마 전에 종말의 시작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로 쭉 이어졌던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관론도 있겠죠.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할 거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강하기 때문에 지수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MO 캐피털은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전략가들은 지난 3년간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첫 3개월은 증시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평균 7.5% 상승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월가 IB들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견을 통합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IB들의 전망치 평균을 내보면 4,950포인트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가량의 조금 아쉬운 상승률이기는 하죠. 재작년에 우리가 봤던 16% 급등, 또 작년에 우리가 봤던 27%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상승률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유망한 섹터 그리고 유망한 종목을 섬세하게 잘 고르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월가에서 지금 어떤 섹터군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작년을 돌이켜보자면 에너지가 48% 올랐고요. 부동산과 금융이 각각 40%와 3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2021년은 시클리컬의 해였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올해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베팅을 해봐야 될까요? 월가의 가장 큰 대형 은행들 그리고 탑 자산 운용사들 총 13곳 기관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들의 2022년도 선호 섹터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bulish한
가장 강세론적인 의견을 받고 있는 선호 섹터 탑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 섹터는 바로 금융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강세론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기관들 여기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에 이르기까지 총 11곳의 기관이 금융 섹터의 강세에 베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3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거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킴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맞서는 반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경기 성장세가 지금은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금융섹터의 성장 전망도 약화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도 있으니까요. 이 반대되는 의견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보다는 강세론이 훨씬 더 우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강한 소비 욕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는 건강한 경제의 시그널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돈을 저렴하게 빌리고 또 높은 이자율에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로는 에너지 섹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장 많이 올랐던 에너지 섹터가 올해 다시 한번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섹터 강세에 베팅한 IB들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의 의견도 역시나 3가지 포인트로 수렴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유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올해에도 이어질 거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거라는 부분, 원자재에 속하는 원유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재작년을 돌이켜보면 이 에너지 섹터가 37% 급감이라는 굉장히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면서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48달러에서 77달러까지 무려 58%의 급등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JP모건에서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국제유가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우리가 진입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섹터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크를 기록했던 20%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 수준이 되겠죠.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매우 낮다는 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수치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앞서 여러 차례 다뤄드린 바 있지만 에너지 섹터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하면 역시나 펀드 스트렛의 톰 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톰 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2022년도 탑픽 섹터로 에너지를 얼마 전에 선정을 해줬고요.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 간의 격차가 올해 더 심화하면서 유가 100달러 시대도 충분히 도래할 수 있겠다. 높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양호한 현금 흐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강세에 더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세 번째 섹터는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보기 드문 저평가주들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 헬스케어 섹터를 좀 지켜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 최근에 기대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시킨 바가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유망 섹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탑픽 종목들까지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3가지 섹터에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가 있겠죠. S&P 500의 11개 섹터 모두 그 각각의 섹터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tate Street Global Advisors에서 운용하는
SPDR, Spider ETF 시리즈가 있는데요.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순서로 각각 XLF, XLE, 그리고 XLV라는 티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이 ETF에 투자를 해보셔도 되겠고요. 혹은 이 ETF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공부해보는 용도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2022년도 첫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올해 시장에 대한 월가의 전망, 그리고 유망 섹터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